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회집단, 사회조직, 소속집단, 내집단, 외집단, 중거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선생님은 좀 간결하게 이제 내 개념 설명을 하고 간결하게 알 수 있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집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건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2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의식과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근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포함을 합니다. 온라인 네이버 카페, 이런 다음 카페,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 있죠. 그런 집단들,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은 여러분들 사회 집단일까요? 아니죠.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2인 이상이고 뭐 소속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승객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고, 근데 집단의식 소속감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죽어도 같이 죽는다, 같은 버스에 탔으니까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버스 승객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직은 2인 이상이어야 되고, 집단의식, 소속감, 일정 기간 지속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회 집단의 특성을 일단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군, 공군, 육군, 삼성전자, LG전자, 대한민국 아니고 뭐랄까, 우리 학교, 너네 학교, 뭐 무슨 땡땡 고등학교, 세모 고등학교, 이렇게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위해 결성이 된 조직입니다. 뒤에 가면 목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 이런 것을 이익사회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면 이익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은 사회 집단이죠. 사회 집단이면서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 목표도 있고 경계선도 있으니까. 군대 사회 집단이면서 사회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 그렇죠. 사회 집단이 있고 경계선, 목표가 있죠. 그래서 사회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족은 사회 집단이면서 사회 조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족은 뚜렷한 뭐 경계선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은 여러분들 사회 조직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사회 집단이기만 한 거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이런 가족이 사회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저희 가족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회 조직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너희 가족의 목표는 뭐야? 그러면 건강한 가족이래. 그럼 건강한 가족? 그럼 만약에 가족 중에 암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우리의 목표에 위반된 행동을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에서 탈퇴해 주실래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족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표가 있는 집단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결합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결합된 뒤에다 보면 공동사회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목표가 없는
없기 때문에 사회 조직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소속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선생님이 땡땡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그럼 땡땡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소속되어 있으니까, 현재, 땡땡 고등학교는, 소속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속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소속 집단이 아닙니다. 현재 소속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OX. 그래서 소속 집단은 이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썸너라는 학자는 이제 소속 집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단, 외 집단으로 나눈 경우는 이제 소속 집단이었을 경우에 소속 집단에서 행동을 해.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 내가 현재 어디 뭐 땡땡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내가 소속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내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 우리 학교, 뭐 우리 회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속 집단, 내가 소속되어 있어. 땡땡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속감이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집단이 아닌 소속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외 집단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집단 아닌 그냥 단순한 소속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소속 집단은 이질감 또는 적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에 대해서 다르고 그 다음에 막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 쟤네들 집단, 뭐 심한 얘기로 하면 저 새끼들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집단, 그러한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들 집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질감 또는 적대감을 느끼면 그거는 그냥 외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외 집단이 아닌 비소속 집단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주도에 어떤 땡땡 고등학교가 있어. 그거는 외 집단이 아니야. 나는 그 집단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거든. 적대감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비소속 집단이다. 외 집단 아닌 비소속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는 내 집단이다, 외 집단이다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집단은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집단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을 갖고 있고 서로 우호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 집단은 소속감이 없어. 소속감이 없어서 다른 학교, 다른 회사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뭐 미국에 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뭐 땡땡 회사가 있어. 그런 경우는 그냥 외 집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냥 아무 집단도 아닌 거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비소속 집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어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고 막 다니기가 싫어. 짜증나. 그래서 막 우리 학교 똥통학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학생에게 그 학교는 내 집단일까요? 외 집단일까요? 내 집단입니다. 왜냐면 그 내 집단이라고 하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는 소속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여러분들 내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싫어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집단과 외 집단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거 집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중거 집단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두는 집단이야.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생각과 판단을 하는데 기준을 두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속과는 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부정적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 중거 집단이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도 중거 집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 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뀔 수 있고 이런 거
현재 소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바로 중거 집단이다. 그래서 뭐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뉘앙스가 풍기면 다 중거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근데 그러면서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긍정적 중거 집단이야.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가족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동창회 이런 케이스는 소속되어 있으면서 긍정적 중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속되어 있으면서 부정적 중거 집단이 있을 수 있어. 뭐 내가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땡땡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근데 너무 싫어 이 학교가. 그러면 부정적 중거 집단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고 이 집단이 굉장히 싫기 때문에 부정적 중거 집단인데 이런 경우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일탈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지 않고 긍정적 중거 집단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긍정적 중거 집단인 경우 뭐 예를 들면 내가 희망하는 대학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희망하는 대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학을 다니고 싶다라는 거. 근데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정적 중거 집단이 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3 같은 경우는 땡땡 재수학원 내년에 땡땡 재수학원은 정말 다니기 싫다. 이런 경우는 땡땡 재수학원은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절대 가기 싫은 부정적 중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 방식에 따라서 이제 쿨리라는 사람이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문화에서 1차적 관계, 그 다음에 2차적 관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차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가족, 친한 친구처럼 따뜻한 그 자체로 좋고 따뜻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거야. 그 만날 때 수단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딱딱함이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1차적 관계라고 합니다. 1차적 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비공식적 관계, 그 다음에 인격적 관계, 전인격적 관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2차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수단적 만남, 만남이 수단적이고 그 다음에 업무적이고 공식적이고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엄격한 규칙이 그 사이에 규칙이 있고 이러한 거를 2차적 관계라고 업무상 만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차적 관계는 다른 말로 공식적 관계, 그 다음에 비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인격적 관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에 따라서 이 쿨리라는 사람은 1차 관계를 하는 1차 집단 그리고 2차 집단으로 나누었어. 그래서 1차 집단은 여러분들 비공식적 관계, 따뜻한 관계, 그 다음에 수단적이지 않은 그 존재 자체로 만나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를 1차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갓도지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갓도지는 여러분들 가족, 갓도지에서 가는 가족, 친족, 민족 또는 또래 집단, 그 다음에 지는 지역사회, 마을, 촌락 공동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갓도지라고 이제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든데 1차 집단은 갓도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거의 다 풀립니다. 막힘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정확한 뭐 구분 명확하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갓도지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푸는데 이것 때문에 막힘은 없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갓도지면 1차 관계, 1차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집단은 여러분들 업무적이고 공식적 관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다. 그래서 갓도지가 아닌 곳, 회사, 뭐 군대, 뭐 이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바로 뒤에 가면 공동사회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공동사회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사회를 말해. 갓도지.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든 사회. 갓도지가 아닌 거.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틀린데 분류되는 그런 집단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요. 친목단체 동아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만든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규칙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친밀하단 말이야, 굉장히. 친밀감이 업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아리 같은 경우, 이 동아리를,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수능이나 이런 지문에는 친목단체는 1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동아리 같은 친목단체. 그러니까 놀려고 만든 그런 집단은 1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동아리, 친목단체 이런 거는 1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 2차 집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동아리는 1차, 2차 집단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건 힘든 거고 1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합 의지에 따라서 테니스라는 사람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라고 하는 거는 자연 발생된 집단이야. 본능 무의도적.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가 뭐 자연스럽게 사랑을 해서 만나고 가정을 이루면 새끼를 낳고 뭐 이런 식의 동물들도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그 어렸을 때 만나는 친구들이 우리 너와 나를 뭐 같이 연합해서 또래 집단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하진 않죠. 자연스럽게 그냥 어울려서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 만든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사회에는 민족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동사회는 가또지거든요. 근데 가족, 친족, 공동사회죠. 근데 이 친족이 커지면 민족, 이 민족도 공동사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또지, 가족, 친족, 민족, 또래 집단, 촌락 공동체 이런 것들이 공동사회고요. 공동사회 문제 풀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만든 거, 인위적으로 안 만든 거, 갓도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 물론 요령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문제 푸는 요령.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문제는 다 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익사회는 여러분들 갓도지가 아닌 것. 갓도지가 아닌 것은 인위적으로 결합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단적으로 만든 거야. 수단적인 결합.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면 다 이익사회야. 그래서 뭐 갓도지가 아닌 거 다 이익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갓도지가 아닌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국가, 여러분들 민족은 가족, 친족, 민족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근데 국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인위적으로 목적을 갖고 만든 거야. 대한민국 정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립이 됐죠. 그러니까 국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익사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거, 회사, 종친회, 동호회, 뭐 정부 이런 거 전부 다 이익사회다. 이익사회는 뭐라고? 안 만든 거, 갓도지 제외한 거. 자, 공동사회 뭐라고요? 인위적으로 안 만든 거, 갓도지. 이익사회는 아까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 갓도지 아닌 거. 다시 한번, 공동사회는 인위적으로 안 만든 거, 갓도지. 이익사회는 만든 거, 갓도지 아닌 거.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민족 안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같은 민족이죠. 근데 어떤 관계야? 2차 관계. 그쵸. 수단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가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버지 부모님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에서는 1차 관계잖아. 1차 집단이잖아.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 같은 경우에는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다 나눌 수 없고요. 그냥 공동사회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사회에서 이제 국가 같은 경우도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 여러분들하고 나는 같은 국가잖아? 같은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때 2차 관계.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부모님하고는 같은 국가에 있지만 1차 관계, 1차 집단.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1차, 2차를 다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익사회로 분류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사회, 아니 그 민족하고 국가는 그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다 함부로 나눌 수는 없다. 다만 민족은 공동사회, 국가는 이익사회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설명해야 될 부분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 이 동영상 내용 설명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셔서 저 미스터추의 이 강의 영상, 이 강의 영상을 비롯한 저 미스터추의 강의 영상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